그 5가지가 있는데 법정도로, 지정도로가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고시된 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진화입니다. 여러분이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건축법의 접도 의무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접도 의무를 먼저 따지니까요. 자, 그런데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건축법의 진화 과정을 허가권자는 인정하지 않고 현행법 기준만으로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연역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건축법의 진화, 대지의 도로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자, 건축법 도로는 무엇인가? 건축법 제44조에 대지의 접도 의무가 있고, 여기에 접도 의무는, 그러니까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대지와 또 도로는 어떤 것인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 신청한 대지는 지목이 대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지목을 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야, 농지 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를 보고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와 대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접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2조 1항 11호에 보면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한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는 4m 이상이고 기능은 보행과 자동차 차량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통행이. 그러니까 자전거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안 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보행만 하는 그런 도로,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 곳은 건축법 도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과 남옥이 있고 예정도로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 또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예정도로,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로 만들려고 하는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있는데 법정도로, 지정도로가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고시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계획으로 만들어진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남옥에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때 건축법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법정도로에 접도하지 않으면 내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도로는 기존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새로 만들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로로 형질 변경을 하고 지목을 바꾸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도로에다가 연결할 때는 이제 그런 개발행위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소유자가 국공유이면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국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도로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는지 또는 제한됐는지. 이 포기와 제한은 비슷하면서도 동전은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되고 지정 요건에 맞는 이 두 가지가 건축법 도로인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 도로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저는 현행법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5조에 보면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지자체가 그 건축법 도로 중 지정 도로를 관리하는 절차가 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치를 정해야겠죠.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인이 내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만들겠다고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이라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은 면적, 위치, 뭐 구간, 너비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된 문서를 허가 신청자에게 제출하면 허가 신청자는 그것을 도로관리대장이라고 하는 법정 양식에 맞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45조 1항과 45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현행법 기준이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조는 1항 단서에 조례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조 2항은 이렇게 건축법 지정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건축법 3조와 5조, 8조에는 적용을 면제하거나, 비도시 면적은 적용이 면제되고 비도시 읍동 지역이거나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에서는 이제 완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있고, 46조에는 건축선 후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지가 접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 현황 도로가 너비가 4m 이상이 안 되면 그 현황 도로 중심선에서 내 대지 쪽으로 2m 이상 양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물론 막다른 도로는 뭐 2m이면 1m만 양보하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건축 후퇴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사유인 현황도로가 사실상 도로에 도로관리대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개정됐습니다. 물론 1934년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도시지역만 적용된다고 돼 있고, 1962년 1월 20일 날 우리 건축법이 최초로 개정되죠. 이때 이제 접도 의무가 들어오게 되고, 그 건축법 도로는 위치를 지정하라는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6년 2월 1일, 그러니까 75년 12월 31일 건축법이 개정돼서 76년 2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 의하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4m 이상의 도로를 하더라도 건축 허가 때 지정한 곳만 도로로 보겠다. 그러니까 지목과 상관없이 얘기죠. 자, 이 규정이 있는 것이 대법원 930 20023을 보시면, 이 판례는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 보면 올려져 있으니까 자세한 건 공부하시고, 이 말은 뭐냐? 76년 2월 1일 전에,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이미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했다면, 4m 이상으로서 도로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무조건 도로다. 건축법 도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도로가 있을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그거죠. 76년 2월 1일 전에 만들어진 현황도로냐 아니냐. 물론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76년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지려면 항공사진도 봐야겠죠. 그래서 국토정보지리원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 이 항공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했다는 근거가 있고 4m 이상일 때는 76년 2월 1일 전에 말입니다. 그건 건축법 도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다른 도로에 대한 개념이 이때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81년 10월 8일도 중요한데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할 의무가 처음 법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지정만 하라고 돼 있는데 대장 비치 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정한 근거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없죠. 더군다나 법적 양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관연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 폐기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81년 10월 8일 이때는 도로를 지정을 하라. 건축법 도로를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근거를 대장에 남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허가 때마다 도로를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도로를 지정하고 나서 그 근거를 도로관리대장이 만든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없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구역일 때는 도로관리대장이 대부분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1년 10월 8일도 중요한 것이고 94년 7월 21일에는 도로관리대장이 법정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럼 법정 양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법정 양식 기준에 맞게 지자체는 반드시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99년 5월 9일에는 지정 공고 의무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정을 공고를 했지만 법적 의무, 그러니까 공고한 근거를 보유할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공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정한 근거를 반드시 일반에 공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공고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자체 문 앞에 정문 앞에 게시판에다가 그냥 공고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공고한 근거를 지금 찾을 길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을 관리하라는 의무가 99년 5월 9일부터 명시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뭐가 있냐? 조례도로라는 게 생깁니다. 45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관리대장을 3조에는 이제 만들라고 돼 있는데 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법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규정이 45조 1항 단서에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이죠. 해외 거주 소유자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일제 때 소유했던 사람이 지금 그 현 소유자 명의를 알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 거주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또 그 소유자가 1970, 8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공로로 쓰라고 제공했는데 그 근거가 없다. 또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택지 개발을 하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 그 내외부 도로는 전원주택 단지를 큰 도로까지 공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와 그 전원주택 단지 내부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 그러니까 그 수분양자에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는 공로임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은 건축법 조례도로로 45조 1항 단서에 의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각 지자체가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현황 도로에 대해서만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만 그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경우 조례 개정을 또 요구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래도로와 일반 지정도로의 차이는 뭐냐? 지정도로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정도로는. 교래도로는 사용락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실상 통로로서 지자체 건축조례가 정한 그런 도로, 사실상 도로의 종류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현황도로 소유자,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소유권을 사실상 뺏기는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보호되어야 되니까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보호해달라는 취지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이 교래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로대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로대장이 없으면 공무원이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때, 이러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이러이러한 법령과 이러이러한 건축법 연역 때문에 사용락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이 안 되면 교래도로 지정을 요청을 하는데, 비도시 면적은 교래도로 지정이 안 되죠. 강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을 찾아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를 찾는 것도 건축법 연역에 따라서 이미 건축법 도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담당자들이 연역법을 공부하지 않거나 민법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그 도로라는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접도 의무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허가 그리고 맹주 탈출의 출발점은 건축법 진화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제 책에는 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문적인 공부는 여러분이 제 책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제일 앞장에 이 표 1에 돼 있습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